창기묘 1편 그림 있음. 드디어 올리셨네. 자, 도토리님께서 드디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전에 그 이야기 하다가 감자캐로 가신 분, 기억하시죠? 그분입니다. 그리고 후배와 저는 너나 할 거 없이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후배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필력이 없는 저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써도 될까요? 오늘 감자를 수확했더니 피곤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창기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늦은 이유 중 큰 이유는 쓰다 보니 그다지 무섭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친한 마을분들께 여쭤보고 최고령 할아버지와도 이야기를 해보느라 늦었네요. 이번에 쓴 글도 그다지 무서운 부분이 없을 수도? 아니 이거를 다시 쓰려고 물어보셨다고? 와 대박. 늦은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저번에 잠시 언급했던 감자는 다 수확했지만 요즘은 옥수수 따고 고구마 캐고 고라니가 고구마 훔쳐먹으면 싸우기도 하고 하느라 늦었습니다. 고라니랑 싸운다고? 그리고 이번 글은 요즘 고구마 캐느라 힘든 것도 있지만 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서 나눠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친구에게 썰을 이야기하듯이 반말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비난은 삼가해주세요. 들어가기 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들은 지난 글 도깨비와 장승할아범을 믿게 된 사연에서의 무속인 분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 드립니다. 시작 전 간단하게 한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글을 읽으시다 보면 약 5년 주기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 2021년을 첫 번째 5년, 10년을 두 번째 5년으로 지칭하여 글을 쓰니 착오 없이 읽어주시면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번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강원도 시골이 고향이야. 지금이야 고속도로도 생기고 해서 읍내까지 3-40분이면 나가지만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나 나가야 하는 많이 시골이야. 지금은 좋은 지명이지만 지금의 지명으로 바뀌기 전에는 호담리라는 지명이었어. 호담리란 호랑이가 많아 여기저기 호랑이 발자국이 즐비하다는 것에서 유래를 얻은 지명이 생겼다고 했어. 1980년쯤 지금의 지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 그런 우리 마을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무너진 선앙당, 그리고 한 곳이 바로 창기묘야. 여기 창기는 안예은님의 노래 창기의 그 창기가 맞아.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묘. 창기묘가 있는 곳은 마을 구석의 작은 골짜기야. 그곳은 큰 길에서 비포장도로를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산기슭에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다지 찾는 사람도 없어. 이번 글을 쓰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기묘가 보이는 곳에서 멀찍이 보고 왔는데 아직 잘 있더라고. 창기묘의 모습은 돌무더기 묘로 높이가 2m쯤 되는 모습이고 이끼가 잔뜩 낀 모습이야. 그리고 그 근처에를 가면 이상한 반응이 오는데 내가 갔을 때는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지끈하고 온몸이 무거워지고 무언가 땅속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다리가 저린 상태에서는 걷는 게 힘들잖아? 양쪽 다리가 딱 그 상태가 돼버려. 그리고 문제는 그곳이 막판에 경사가 심해서 내가 갈 때면 트랙터라는 농기계를 사륜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만 가면 5분 동안 시동이 기본 10번은 꺼진다는 거야. 농기계가 낡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출고 2년 된 50마력 농기계고 점검도 자주 받아서 문제는 없는 상태야. 창기묘가 있는 골짜기는 그림 같은 모양의 골짜기인데 빨간색 표시가 창기묘야 하면서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창기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점 2개 창기묘. 와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주셨다. 그림 잘 그리시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 눈치챘어? 저 그림에 네모난 그림이 있다는 건데 저것들은 집들이야. 창기묘 근처에 집이라니. 지금은 빈집과 주인분이 잠깐씩 들리는 집 하나인데 그 집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집이 있네? 그러네요. 여기도 있는 것 같고 밑에도. 창기묘 바로 옆에 집은 서울 인가에서 내려오신 분이 작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그곳에 집을 진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설득을 했는데 결국 저기에 집을 지었더라고. 근데 저기를 가려면 내가 일하는 밭을 지나가야 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유일하거든. 근데 저곳에 정착을 하고 보름 정도 뒤부터 사람이 넋이 나가서 좀비처럼 다니더라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매일
매일 같은 꿈을 꾸는데 몸 여기저기가 훼손되고 뼈와 장기들이 보이고 수많은 파리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뜯어먹는 꿈을 꾸는데 그 고통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방법이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는데 나도 방법을 모르니 이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만 했었어. 근데 그 아저씨 그 뒤로 2달 정도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에 사람의 왕래가 갑자기 끊겨서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아닐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저 집을 들어갔을 때 그냥 빈집에 먼지만 쌓여 있었대. 근데 아저씨가 쓰던 방으로 생각되던 곳 방바닥 장판에 핏자국과 빠져버린 손톱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야. 그 후로 그 아저씨에 대해 이렇다 할 소문이나 소식이 없더라고. 세상에 뭔 일이냐. 그리고 그 아래 2번째 집도 외지인이 농막을 가져다 놓고 농막 주변의 땅을 모두 사서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보름 만에 자기는 도저히 저기서 못 살겠다면서 호두나무, 농막짐 등 다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딱히 이유는 말을 안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혹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각 집의 마당을 제외하고는 2번째 집 사람이 전부 호두나무를 심었기에 저렇게 밭으로 그려놨어. 여기가 1번째 집이고 여기가 2번째 집이고 여기가 3번째 집까지 있나봐요. 3번째 집은 지어놨는데 한 달에 1~2번 꼴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은 기가 센 건지 아님 잠을 다른 곳에서 자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미안. 그림 설명이 너무 길었지? 글재주가 없어서 너무 길어졌네. 아무튼 본 이야기로 넘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대. 예전에는 함경도 쪽에 호랑이가 많았는데 내가 있는 곳도 호랑이가 많고 그만큼 인명피해도 꽤 발생을 했었어. 그렇게 발생한 인명피해만큼 창규묘도 많았는데 일제가 시작되며 호랑이도 줄어들고 창규묘 대신 일반 묘지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졌지만 그동안 만들어진 창규묘는 많았고 그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도 많았었어. 지금은 창규묘가 대부분 사라졌는데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 이 글을 쓰기 전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은 표범은 몇 번 봤지만 직접 호랑이를 본 거는 사냥해서 죽은 호랑이를 2번 본 것이 전부라고 하시더라고. 올해 105세 어르신이고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예전 일본 강점기 때 수렵군이셨다고 하셨어. 이 할아버지를 왕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할게. 105세요? 와... 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어. 자신이 어릴 적 봤던 호랑이가 이 근방에 얼마 안 남은 호랑이 중 하나였는데 왕 할아버지의 아버님도 이렇게 큰 호랑이는 처음이라고 하셨대. 4발로 서 있는 크기가 성인 남성의 명치 정도 오고 뒷발로 서면 성인 남성 2배에서 2.5명이 선 것과 비슷한 길이라고 하셨어. 무게는 500근이 조금 넘었다고 하시더라고. 계산해보니 500근이면 대략 300kg 되더라고. 그 호랑이를 본 일부 마을 어르신들은 상구님을 잡은 게 아니냐며 걱정하셨는데 당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큰 호랑이를 잡았으니 좋아라 했다고 하시더라고. 사냥을 하면 호랑이 값을 주고는 했는데 그 큰 호랑이를 잡았을 때 지금 돈으로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그 돈을 한 명이 다 가진 게 아니라 같이 호랑이를 잡은 팀원끼리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었대. 일제시대 초쯤인 약 1915년쯤 할아버지의 아버님은 이 지역에서 해수구제 정책에 의해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던 수렵단에 있으셨는데 친일행위라기보단 그 전부터 사냥꾼으로 활동을 하셨고 해수구제 정책이 자율성의 가면을 쓴 강제 정책이었대. 사냥꾼이 호랑이를 안 잡으면 왜 안 잡냐고 사람이 많은 길가에서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었대. 그때는 지금처럼 호랑이와 표범을 다른 동물로 구분짓지 않고 표범을 암컷 호랑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 그때 왕 할아버지가 사냥꾼이던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들 중 기억에 남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때는 호랑이가 많아서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집 마당까지 들어와 잡아먹은 경우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물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어. 그만큼 창기묘가 많았는데 창기에서 홀려서 죽었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듣고는 하셨어. 와,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물고 산에 올라가는 거 너무 끔찍한데? 와... 창기가 사람을 홀리는 방식은 창기가 살아있을 적 자신의 친척 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찾아가 이름을 부르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나오면 밖에 있던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였어. 왕 할아버지의 아버님도 사냥을 하며 가장 무서웠던 게 호랑이를 잡고 가죽 등을 해체하다 보면 호랑이의 뱃속에서 소화가 덜 된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나올 때, 그리고 창기에 홀려서 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래. 더군다나 왕 할아버지의 큰 고모님도 창기에 홀리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 이 이야기를 듣고 100% 믿어도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왕 할아버지의 큰 고모님 아들이 아침에 나가보니 마당에 고모님이 심하게 훼손되고 일부 없어져 버린 시신이 있으셨대. 그 고모의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새벽에 아버지 목소리가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서움에 안 나가고 버텼는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멈췄고 자신은 뒤척거리다가 잠에 들었다며 자신이 안 나오니 어머니를 불러낸 것 같다고 하셨어. 근데 그 큰 고모님의 남편분도 포수였는데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새벽에 찾아오시니 단번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 왕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7남매 중 완전 막둥이라고 하셨으니 저 사건이 1800년대 후반으로 추측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왕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사냥꾼을 그만둔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산에서 사냥을 같이 하는 일행에서 낙오가 되거나 산나무를 뜯는 중 혼자 있을 때 화가 나거나 배가 고픈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치는 방법보다는 그냥 저 호랑이가 자신을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기를 비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자신이 될 수 있거나 창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다는 거야. 자신은 딸린 자식도 많은데 죽게 되면 그것도 큰일이라 사냥을 그만두고 농사꾼으로 직업을 바꾸셨대. 왕 할아버지는 호랑이가 한번 크게 울면 황소가 놀라 주저앉을 만큼 무섭다고 말을 하셨어. 서론이 너무 길었네. 아무튼 우리 동네 이야기를 시작할게. 우리 동네에는 지금 2개의 창기묘만이 남아있어. 근데 보통 5년 주기로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데 그게 다 그 창기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들 하시더라고. 5년마다 큰 장마가 찾아오는데 그 장마가 올 때면 창기묘 때문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대략 입추부터 백로까지 그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이야기해볼게. 5년 주기 외에 다른 날에는 이상한 날 안 생기느냐고 궁금할 텐데 생각해보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5년 주기에 비하면 극히 드문 것 같아. 그렇다고 그 5년 주기에 엄청 많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평시에 비해 그 5년 주기에 좀 여러 일이 생길 뿐이야.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이라도 이 글을 써. 첫 번째는 거의 모든 5년 주기로 일어나고 그 5년 주기가 아니라도 간혹 일어나는 일인데 어르신들이 주인 없는 창기가 날뛰며 장난질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귀신이거나 당한 사람의 착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 일들이 뭐냐면 그 밤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밤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선선한 공기와 고요함을 즐기며 산책을 하는. 근데 이 첫 번째 일을 당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밤에 산책을 하다가 생긴 일이야.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작은 소리로 타타닥 타타닥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처음에 벌레 소리인가 하고 무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어깨를 강하게 밀친다는 거야. 사람 많은 곳에서 갔다 보면 누군가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하면 앞으로 몸이 썰려서 휘청하거나 앞으로 넘어지잖아. 딱 그렇게 말이야.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는 건데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고 휘청하거나 넘어져서 무릎과 팔 등을 다친 분들이 꽤 계셔. 근데 그것만으로도 놀라고 무서운데 그럴 때면 어디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로 작게 히 재밌다 그런다는 거야. 그럼 대부분 공포를 느끼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드문 경우고 나도 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2번밖에 못 들어봤어. 무언가 정수리 쪽 머리를 강하게 붙잡고 뒤로 당긴다는 거야. 머리가 뒤로 확 넘어갈 정도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밤에 산책을 하거나 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정수리와 가마 쪽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는 것을 느끼는데 그때면 너무 놀라서 소리만 하게 되고 그것을 당하는 분은 자신의 2손으로 그 느낌이 나는 머리를 잡는데 그곳에는 누구의 손도 없대. 내가 들었던 2분 중 한 분이 지금 이장님의 남편분이야. 와. 그렇게 머리가 당겨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작게나마 들려오는 타타닥 타타닥 소리에 그저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고 있다가 집으로 도망을 간대.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던 분 중 한 분이 봤다는 거야.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이야. 멍하니 앞을 봤는데 가로등 아래 팔, 다리, 목, 옆구리 등을 무언가에 심하게 물어뜯겼는지 온몸이 훼손되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론가 뛰어가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너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말이야. 2번째는 첫 번째 5년 전에 생긴 일인데 마을에 친한 삼촌분이 당하셨던 일이래. 그런 분들 있잖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 딱 그런 분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생업은 뒷전인 삼촌이야. 그 삼촌은 사람이 참 착하긴 한데 좀 4차원이셔.
진짜 삼촌은 아니고 왜 마을의 친한 분이거나 부모님의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분께 삼촌, 이모 하는 이 삼촌이 한 번은 경운기에 돌들을 싣고 가는 것을 중간에 잠깐 만났던 날이 있었어. 삼촌 말로는 화단 경계석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을 창기묘 옆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주워 왔다는 거야. 그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물었지만 도로한 답변은 뭐 어때? 라는 천하태평한 말뿐이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 삼촌이 사고가 난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커브길을 돌다가 그대로 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빼고 앵간한 뼈들은 거의 다 부러지고 사고가 났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강은 길에서 10여 미터 정도 아래인데 삼촌이 떨어진 자리가 강에서도 갈대들이 모여있는 비교적 푹신한 자리였다는 거야. 길과 강 사이도 절벽 정도가 아니고 언덕처럼 경사가 있는데 말이야. 근데 온몸의 뼈가 대부분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신 거고 꽤 오래 병원 신세를 지셨어. 마을 분들이 왜 사고가 난 거냐며 또 술 먹고 운전했냐며 쏘아붙이듯 물었는데 삼촌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어. 아니 커브길을 도는데 아니 그 커브길 돌자마자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몸 이것저것 뭐가 뜯어나는지 아니면 뭐가 물어 뜯긴 건지 뼈랑 내장이 보이는 게 아무튼 그 머리부터 발까지 심하게 살점들이 뜯겨나간 게 아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말이야 삼촌이 병원에 입원하고 3일 뒤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 온몸이 뜯겨나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고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병원에서도 검사는 해봤지만 이렇다 할 원인은 모르겠다면서 진통제만 처방을 해줬었어. 그런데 일반 진통제는 효과가 없었고 정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놔도 약간 괜찮아질 뿐 여전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난 그렇게 중년의 남자가 엉엉 우는 거 처음 봤어. 근데 며칠 고생하던 삼촌이 이장님께 몰래 부탁 하나를 했다는데 동티풀이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자기가 창기묘 주변에서 돌을 주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아무 무당에게 동티풀이 좀 부탁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래. 그 삼촌의 부탁을 받은 이장님이 무당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는데 그때 이장님께 들은 대로 무당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보면 동티풀이? 그게 쉽게 하는 줄 알아?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면 그 돌들 모두 다시 가져다 놔야 해. 그 돌을 가져온 사람이 가져다 놔야 동티풀이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용서해달라면 해주겠어? 그리고 그 찢기고 뜯겨나가는 고통은 그 창기가 사람일 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서 느꼈던 고통이야. 그 양반은 앞으로 꽤 고생 좀 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설명을 들은 삼촌은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하냐며 또 눈물을 보이셨어. 다친 몸이 금방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찢겨지고 뜯겨나가는 고통을 버텨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삼촌은 병원에서 몇 달을 그 고통을 버티면서 치료를 받았고 몸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을 때 급하게 퇴원을 하고 가장 먼저 그 돌을 정리했어. 근데 말이 좋아 돌 정리지 돌 개수가 대략 70개에서 90개 정도인데 그 돌을 경운기에 실어서 가져다 놓는 것만 대략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온몸이 찢겨지고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 돌을 가져다 놓다 보니 아무튼 돌 정리가 끝나고 이장님이 만났던 무속인분이 그 삼촌의 동티풀이를 해주셨어. 돌을 가져올 때는 반나절이었지만 삼촌이 100% 몸이 나은 상태로 돌을 다시 돌려놓은 게 아니니 이틀 동안 몇 번에 나눠 정리를 하셨대. 돌 정리를 하고 동티풀이를 하니 그렇게 힘들던 몸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니 열흘이 지나니 아픈 것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 삼촌은 지금 그 산 근처는 쳐다도 안 보고 근처도 안 가고 있어. 근데 그때 삼촌에게 사고 직전 본 것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며 종이에 펜으로 쓱쓱 그렸는데 대충 아래 그림 같은 모습이더라고. 무섭기는 한데 참고 그림으로 삼촌이 쓱쓱 그려줬던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잘 그려서 올려봅니다 하면서 그림을 올리셨어요.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 긁히고 다 뜯어 먹혔네. 자, 이렇게 그림을 올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기묘 1편인데 일단 몰입도도 장난이 아니고 글도 너무 재밌는데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이거 진짜 그림입니까? AI로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편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창기묘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저는 뭐 동물원에서나 호랑이를 봤지 옛날 호랑이는 더 사납고 이제 식인 호랑이도 있고 진짜 끔찍하네요. 진짜 그 산에서 밤에 산길 가는데 그 호랑이 소리 들리면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죽었구나 생각해야 되네. 진짜 새삼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입니다. 끔찍하노.